강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문제, 이번에는 이 자본에 관한 걸 떠나서 이제 회사의 설립을 보겠는데, 먼저 회사의 설립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모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해서 이제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하는 거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당 금액을 얼마를 발행할 것인지, 몇 주를 발행할 건지 이런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주식을 인수를 시키죠. 주식 인수를 시키는데 주식 인수는 이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다릅니다. 발기 설립은 발기인들만으로 구성 때문에 발기인 전원이 주식을 전부 인수를 해야만 됩니다. 모집 설립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이 인수를 하되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식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공모를 하게 돼서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주식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실제로 출자를 이행해야 되겠죠. 주식을 출자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다 들어왔으면 회사의 자본이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돈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투자한 주주와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로 생각하면 투자한 주주와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즉 소유자와 이 경영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경영해주는 이거를 대리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리인 이론. 여기 나중에 지배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대리인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를 대리해서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리인을 뽑는 것을 기관 구성 절차라고 합니다. 기관 구성 절차. 자, 이러한 기관 구성 절차를 거친다면 여기서 선임된 이사 감사들이 이제 설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설립 경과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발기인에게, 그 다음에 모집 설립 같은 경우는 창립청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검사인이 변태 설립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법원이라든가 창립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통과된 거고 문제가 있으면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주식회사는 완벽하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 등기가 완성돼서 회사가 성립된 다음에 이제 설립 절차에 문제가 발생해서 무효가 있을 때는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는 객관적 하자에 의한 회사 무효의 소만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이제 회사에 관한 것은 주식회사는 자본에 관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자본에 관여한 사람, 즉 유사 발기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기인이라든가 검사인, 이사, 감사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설립에 관여한 자, 설립 관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은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자, 주식회사 설립의 특성은 실체 형성 절차인 정관 작성 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인수 절차가 있고 기관 구성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인수 절차는 왜 필요하죠? 자, 자본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이 자본에 관한 원칙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뭐가 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무슨 책임을 진다? 인적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에 관한 자본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주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와 있는 자본만이 유일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된다. 그래서 회사의 이 주식인수 절차, 회사의 자본을 확정짓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업무집행권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자기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가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식회사는 수많은 주주를 대리해서 이 주주를 대리해서 경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사다. 이사가 모인 사람을 이사회라고 그러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가 이러한 사람을 뽑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를 기관 구성 절차다. 이거는 소유와 경영에 분리되는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한명회사의 이러한 특징과는 달리 주식인수 절차라든가 기관 구성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엄격한 강행 규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 충실의 원칙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 사원은 사원이 아닌 발기인이 담당하게 되고 사원은 주식인수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회사를 운영할 기관 구성 및 절차, 필요 및 사후 설립 경과에 대해서 조사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방금 이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점이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에는 크게 이 발기 설립하고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주식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본의 원칙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자본을 누가 투자를 하느냐에서 정하는 겁니다. 자, 발기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발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설립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이라는 것은 발기인이 전부 인수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회사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발기인 A, B, C, D, E가 있다. 그러면 A, B, C, D, E가 이 합쳐져서 각자 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이 A, B, C, D, E가 전부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가지고 발기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발기 설립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모집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D, E가 각각 500씩을 인수하게 되면 2,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2,500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누구로 모집하냐면 제3자로부터 주식을 공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주식을 공모한다 또는 모집한다. 그래서 이거를 모집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설립에는 이 주식 인수인은 반드시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인상 반드시 한 주 이상을 주식을 했기 때문에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그 나머지 주식을 공모 절차에 의한 제3자에게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모집설립. 발기설립은 전부 발기인들이 모집설립하는 것을 발기설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을 먼저 이제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주식인수는 발기설립은 누가? 발기인들이. 모집설립은 발기인 플러스 누구? 주주. 나머지 주주. 그래서 주식인수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수는 서면회의하고 구두계약은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납입장소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모집설립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하나고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주식청약서주에 의해서 주식청약서에 반드시 기재 서면에 의해서 하고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납입 행태는 이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강제 집행이 되고 이때는 주식인수의 납입 행태는 실권 절차를 거쳐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실권 절차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기설립은 이제 제3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기설립에서 발기인들이 전액 주급액을 납입하고 인수라든가 납입담보 책임 등 자본 충실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창립총회가 불필요합니다. 그 대신 이제 검사인에 의한 검사가 있고 법원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필요합니다. 창립총회는 이러한 주식인수인, 나머지 주주로서 이 사람들이 창립총회 와가지고 이 발기인들이 제대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 조합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과반수고 2분의 3, 3분의 2 주식 총수요 과반수 이런 요건이고요. 이사감사는 이런 걸 하게 되고 이사감사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선임된 다음에 설립 경과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사감사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발기인에게 조사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사람은 창립총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태 설립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인이 하고 있는데 창립총회 보고하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경우는 법원이 보고를 하게 되고 창립총회 모집 설립의 경우는 검사인이 창립총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둘 다 이 보고를 받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변경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시정관의 변경은 각 발기인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거고 일때는 창립총회 결의로 변경하게 되고 공증인의 인증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립총회가 없는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는데 자, 먼저 이 정관 작성 절차가 있습니다. 정관 작성을 하게 되면 정관 작성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이 작성되면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한 주를 얼마로 하고 몇 주를 발행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주식 인수라는 것은 주식을 떠나는 거죠. 자, 예컨대 주식을 1000만 주 발행하겠다 하면 1000만 주를 어떻게 떠날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발기 설립은 누가 전부 발기인이 하는 거고 모집 설립은 발기인 플러스 제3의 주식 인수인이 하게 됩니다. 절차는 공모를 하는 거고요. 출자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주식을 인수했으면 돈을 전부 납입하는데 전액 납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납입행위라든가 이런 게 금지되고요. 발기 설립과 똑같습니다.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자 이행에서 돈이 납입이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기관 구성입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 같은 발기인이 의결권을 과반수로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모집 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데 출석위원회 출석위원회 3분의 2, 그 다음에 총 2분의 1 이상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선임된 이사감사는 설립 경과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감사를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발기 설립은 모집 설립에 누구 하냐면 창립총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태 설립 사항이 있게 되면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변태 설립 사항이 되었으면 검사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고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절차를 변경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검사인이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창립총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창립총회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설립경과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회사의 이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 되면서 2주간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관적인 하자, 즉 개개인의 하자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즉 주관적 하자에 의한 설립 취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법충칙 시간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회사 설립 무효의소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무효의 경우에 이 설립 무효의소만 인정이 되고 취소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 원고가 승소한 경우, 즉 회사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회사가 무효가 되면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그 회사의 무효가 되는 대세적 효력과 그 다음에 기왕에 이미 법률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 불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설립 관여자의 책임이 있는데 이 설립 관여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본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기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에 관여한 사람, 예를 들어서 발기인 있죠. 그 다음에 설립 경과 조사를 보고한 이사, 감사, 검사인 있었죠. 이런 사람에게 회사의 자본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정한 중한 악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인정을 시키는 제도가 이 설립 관여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의 책임으로서는 주식을 인수할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 감사, 공증인은 검사인 이런 사람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관계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절차들을 머릿속에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기인을 먼저 설명드리면 발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는 사람이죠.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이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했다 할지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되어 있지 않으면 발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반드시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발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기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외국인, 무능력자, 미성년자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미성년자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뜻이 되겠습니다. 발기인의 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인데, 발기인의 의무는 설립 사무와 관련해서 주식 인수를 해야 된다. 또는 의사록 작성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발기인은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를 해야만 됩니다. 발기인의 책임은 주식 인수 및 납입담보 책임이 있고, 임매태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식회사는 A, B, C, D, E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발기인이게 되면 주식회사는 자본회관 완칙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본금 5천만 원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5천만 원을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A, B, C, D, 이 사람들이 어떤 간에 이 사람들 5명이서 전액에서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인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돈도 납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각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요 2가 돈이 부족해서 인수를 못하고 인수를 한 뒤에 납입을 안 하고 있다. 1,000만 원 납입해야 되는데 예컨대 200만 원만 납입하고 있다. 그럼 800만 원이 비게 되죠. 1,000만 원에 대한 800만 원은 A, B, C, D, E가 A, B, C, D 4명이서 연대해서 이거를 주금액을 800만 원을 납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납입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인수 및 납입담보 책임은 어찌됐든 비율이 어떻든 간에 이 각자의 발기인은 이 공동에서 서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발기인 조합은 뭐냐면 발기인들 간의 결합이 된 모임으로써 이러한 조합은 이 발기인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민법을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중 회사가 이제 말이 있는데 설립 중 회사라는 건 뭐냐면 자 회사의 운명을 딱 그려보게 되면 자 이게 설립 등기입니다. 설립 등기인데 자 회사가 정관을 작성하죠. 정관을 작성해서 회사가 설립 등기를 마쳐야만 뭐가 됩니까? 이게 회사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죠. 회사가 이미 성립이 됐으니까 회사지만 자 정관 작성해서 설립 등기 가기 전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설립 중 회사라고 합니다. 중회사죠.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니까 설립 중 회사입니다. 근데 이 설립 중 회사라는 것은 이 강학성의 개념인데 왜 인정하냐면 설립 중의 회사라는 것은 이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법률 행위는 누구에 기속됩니까? 원래는 이 회사에 기속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회사가 설립 등기하기 전에는 회사가 성립이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 전에 이루어진 정관 작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개 거래 행위, 설립 준비 행위라든가 모든 거래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누구한테 기속이 되느냐? 이 설립 중의 회사에 기속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이게 회사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법률 관계는 전부 누구한테 기속이 되냐? 회사가 설립된 회사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리고 설립 중의 회사가 이제 설립 등기에 의해서 이제 회사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설립 중 회사가 이 회사로 설립 등기에서 변화할 때 이 설립 중 회사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가 전부 뭘로 기속이 된다? 이 설립된 회사로 기속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립 중 회사라는 것은 미완성 회사로서 정관 작성 후 설립 등기까지의 회사를 설립 중의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 의무가 어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어디 기속된다? 이런 것은 설립 중 회사로 기속된다. 그리고 만약에 설립이 돼서 설립 등기가 된 경우는 이 설립 중 회사의 권리 관계가 전부 설립된 회사로 기속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정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설립 중에 회사의 법적 성질은 뭐냐면 통설은 다수설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세라고 똑같은 의미인데 발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행기관으로서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이나 승계 없이 당연히 기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성립 시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인은 반드시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이상의 주식이 인수될 때 회사가 설립된다라고 설립 중 회사가 이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수설 판례는 이 한 주 이상이라도 주식이 인수됐을 때 설립 중 회사가 설립이 된다, 성립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 이때 설립 중 회사가 성립된다. 그 외에도 뭐 정관 작성 시설, 총액 인수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주식 인수인이 한 주라도 주식을 인수할 때 설립 중 회사가 성립되는 거지 정관 작성만으로서는 성립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설립 중 회사의 능력은 설립 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는 개업 준비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립 중 회사의 불법행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성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시간은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본이 뭔지, 그 자본에 관한 원칙이 뭐다. 자본에 관한 원칙이 3원칙이 자본 확정 유지에 자본 불변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설립 단계 가서는 이번에는 이제 정관 작성까지 배웠습니다. 정관 작성을 하고 정관 작성에서 이제 이러한 관련해서 정관 작성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중 회사의 개념이 뭔지, 이런 걸 배웠고, 정관 작성에서 출자 이행하고, 그 다음에 기관 구성하고 경과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이런 내용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